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휴일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오늘 시황 해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다운 사이클의 종료, 반등 노릴 종목은 뭐냐? 다운 사이클은 뭔가요? 하도 영어가 많아가지고 하락, 조정의 마무리 뭐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자,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 조정인데 어제 사실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코스닥이 또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오고 2차 전지도 좀 오릅니다. 코스닥이 오르게 되면 2차 전지 쪽이 가능성이 더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는 보호예수 또 물량 해제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좀 긴장입니다. 코스닥 2차 전지 시각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네, 뭐 2차 전지 쪽은 뭐 실적단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 다소 좀 아쉬운 실적단이 1분기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2분기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부 이제 수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된 판매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특정 회사는 오늘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반면 또 특정 회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 지금 GM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판매 대수를 20만 대에서 30만 대까지 가이던스를 낮추지 않고 네. 아직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최근의 흐름에서의 판매 대수를 보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팔리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20-30만 대 정도의 판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고 있고, 뭐 GM은 그렇지만 포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또 판매량이 상당히 좀 쇼크가 나오면서 실적도 좀 쇼크가 나왔고, 근데 테슬라 그럼 왜 올라갑니까? 물어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들의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초점을 이 전기차 판매 쪽에서 다른 데로 바꾼 거죠. 네.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그 초점을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법 많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잘 팔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온 게 뭐 미국 지역에서 테슬라 판매 관련된 할부 금리를 6% 넘게 할부 금리를 받던 것을 뭐 1% 미만으로 0.몇 %로 확 내리면서 뭐 판매를 좀 더 이제 드라이브 거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잘 팔린다고 했다면 할부 금융을 왜 그렇게 낮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약간 수요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GM 같은 경우는 신모델이 많이 나오고, 또 워낙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뭐 픽업 트럭이나 SUV 이런 중심으로 본인들 모델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에 대한 아직까지는 가이던스를 공격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일부 이제 리서치 쪽에서는 GM 관련된 밸류 체인의 2차 전지 쪽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GM이 이렇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됐을 때 만약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게 돼버린다면 추가적인 이익 눈높이가 좀 더 낮아지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양면의 검인데 GM 쪽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그리고 시장이 정말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GM은 공급의 이슈이지 수요가 이슈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슈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뭐 양극재나 어디가 됐든 간에 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보수적으로 좀 더 봐야 된다는 게 팩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나마 셀 업체 중에서는 글로벌 MS가 올라간 게 삼성 SDI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LG 엔솔이 잘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SK온도 점유율이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좀 점유율이 올랐다. 이 부분에서는 SDI를 좀 주목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 중심을 좀 보신 게 낫고, 기술적으로는 워낙 많이 낙폭이 크게 나타나 있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나 지표 반등 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 점도 역시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오버행이 있다면 당장은 지금 숫자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다소 조금 좀 부담스러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주가를 한번 보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이라는 거는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 부담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뭐 이미 사실은 많이 흘러내렸네요. 네, 사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주봉 정도로 보여주시면 뭐 한 5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0만 원 밑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코스닥 질문을 드려, 코스닥이 반등하면 어느 쪽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를 여쭤봤는데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가 다소 좀 슬로우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도 좀 올라오고요, 그죠? 네. 좋게 보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분쟁,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분쟁 사이에서 네.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오늘도 리포트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해서 움직였던 섹터들은 역시 조선과 해운 쪽이 다소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우시앱텍이라는 이런 쪽에 관련된 제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약간의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개별 단으로 본다면 지금 일부 제약 바이오가 이제 또 6월 달에 열리는 뭐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일부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인과 같은 FDA 승인권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모멘텀을 가지고 일부 제약 바이오가 좀 튈 수 있고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관련된 경로로 어느 정도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컨센이 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면 R&D라든지 M&A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리 인하 쪽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네. 역시나 코스닥 쪽이 지금은 현재 뭐 엔터도 조금 아쉬웠고 네. 게임은 너무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올라오고, 튀어오르고 네. 그 외에도 지금은 확실히 화장품도 괜찮고, 지금은 네. 소비주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중에 화장품 그다음에 어제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성장이 보이는 미용기기 쪽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뷰티 관련 업종은 역시 북미 시장이 열리는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단기적인 좀 주춤하거나 단기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또 2분기로 넘어가면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주들 특히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의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역시 전선, 뭐 변압기 이쪽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는 보지만 여전히 구리 가격이 또 신고가, 선물도 또 신고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꺾이긴 좀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역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연동이 네. 되면서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 AI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여전히 좋은 주식들은 조금 찾아볼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 섹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물가지표 발표된 전략은 좀 짧게 우리가 이제 내일 쉬고 그러면서 오늘 내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연달아 발표되잖아요. 관련해서 또 하루 쉬는 기간도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지금 뭐 CPI가 3월에 약간 뭐 튀어오르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도 살짝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레드핀에서 발표되는 뭐 OER 그러니까 이제 주택 임차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좀 급하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네.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그런 재료들 그리고 유가 부분이 최근에 미국 쪽에 가솔린이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오면서 다소 좀 유가가 튀어오르면서 약간 좀 가솔린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좀 $8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가가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 그래요.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굉장히 상반기 작년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아마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좀 2%대 미만으로 좀 안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겁지도 않은 그런 쪽이죠. 근데 그게 이번에 나온 것이 CPI나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좀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고용 노동 시장에서 지금은 뭐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네. 늘어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인플레 지표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소득 수준의 소비 수준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하향 안정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안정화를 찾으면서 금리 인하 경로로 충분히 갈 수 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오늘 오셨는데 또 박근영 부장님이 주목하는 오늘 핫섹터, 관심 섹터는 어디입니까? 역시 AI 쪽입니다. 네. 뭐 AI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음성 인식 관련된 뭐 AI 쪽이나 이런 쪽 관련된 네. 쪽고 굉장히 좀 주가들이 오늘 급등각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는데 역시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처져 있고 주가들이 좀 최근 좋지 못했지만 그 핵심은 역시 AI가 관련 애플 쪽에 런칭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이
충분히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애플은 차기 운영 체계인 iOS 18 버전에 챗GPT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최종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5월 1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한 애플이 6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챗GPT가 적용된 음성 비서 시리를 공개할 것이다. 뭐 이게 오늘 아마 나오면서 아마 음성 관련된 일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좀 주가들이 오늘 급등가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이 오픈 AI와 구글 그리고 엔트로픽과 AI 모델 관련된 협력을 논의 중에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애플이 원래 이제 폐쇄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데 이 AI를 통해서 조금 개방을 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투 트랙입니다.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부분은 소형 언어 모델 SLM이라고 하는 소형 언어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애플 AI 모델을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인하우스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그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아마 구글의 제미나이와 제휴하면서 외부 거대 언어 모델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외부 쪽,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는 내부 인하우스에서 소형 언어 모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을 맞춘 iOS 18이 공개되는데 시리 같은 경우 AI가 두 가지 형태로 거대 언어 모델로 구동이 되는데 시리 AI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자체 하드웨어 기기에서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AI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개인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인 애플 AI가 결국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 같은 경우는 애플의 자체 소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로 구현한다는 것이고 그 제휴는 오픈 AI,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글 제미나이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예.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 엔진은 구글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외형 쪽으로 외부로 이제 같이 공유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용 중인 사용자, 아이폰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 전 세계 20억 대가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고 생성형 AI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생성형 AI 개발 관련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28개 이상의 업체를 인수하면서 애플이 2018년도부터 구글에서 36명 이상의 AI 엔지니어를 또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아이폰 16만 또 놓고 보면 하반기에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OLED 패널 주문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억 2천만 대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고부가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 대로 주문량이 67% 차지합니다. 반반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9월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6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에 17년 만에 첫 AI 아이폰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교체 수요에 대한 자극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도 AI 폰으로 접어들면서 교체 수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사용자도 이미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고 iOS 18 부분도 17년 만에 예상되어서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폰 12 이후에 4년 만에 교체 수요를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역시 BH도 그렇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기전자죠, IT, 그다음에 인공지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볼만한 기업 어떤 게 있는지 시간상 한 짧게 한 1분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BH가 역시 수혜주에서 거론되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요. 조금 큰 주식입니다만 LG노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영상 AI 구현을 위해서 대대적인 카메라 기능 업데이트가 들어가고 가지수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중심의 평균 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기존에 2분기 예상치가 190억이었는데 이 컨센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갑자기 650억으로 지금 3.4배 갑자기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같이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된다면 2분기가 일부 하우스에서는 조심스럽게 2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대까지도 보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분기 컨센이 190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650억으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1,000억대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죠. LG노텍 주가가 2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워낙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첫 AI 폰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는 유리기판의 모멘텀도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LG노텍이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관심 섹터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